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특히 돈과 권리에 있어서는 정말 맞는 말죠.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자산을 슬금슬금 갉아먹는 그런 교묘한 함정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금융과 부동산 계약서 속에 숨어 있는 함정들,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투자했던 주식이 글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 막상 입주해 보니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집이 더 작다면요. 와, 진짜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과연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A씨를 한번 만나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또 소액 투자자입니다. 이 A씨가 여윳돈으로 상장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나 싶어서 아파트 분양 계약까지 딱 마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A씨에게는 주식과 아파트, 이 양쪽에서 권리를 위협받는 말 그대로 이중고가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A씨의 돈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 함정은요, 바로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전환사채에서 시작됩니다. 전환사채, 우리가 보통 줄여서 CB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라는 옵션이 붙어있는 회사채,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이에요. 어때요? 회사는 당장 이자를 싸게 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가가 확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야, 이거 겉보기에는 완전 서로 윈윈하는 구조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리픽싱이라는 정말 마법 같은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회사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바꿀 때의 가격, 즉 전환 가격을 더 싸게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와, 12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막아주니까 정말 고마운 방패막이겠죠. 하지만 바로 그 방패가 A씨처럼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등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리픽싱의 마술입니다. 리픽싱 하기 전에 A씨의 지분이 이만큼이었는데 리픽싱 후에 가운데 막대 확 쪼그라든 거 보이세요? 그럼 이 줄어든 몫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시비를 갖고 있던 대주주가 더 싸게 받은 신주, 바로 저 오른쪽 막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남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지금 주식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A씨의 부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내 집 마련의 꿈, 그 아파트 계약서를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문구를 발견한 거예요. 대지 공유 지분의 2% 이내의 증감에 대해서는 분양 금액은 변동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땅 지분이 2%나 줄어도 돈은 그대로 내고 심지어 따지지도 말라니.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주유소 가서 가득이요 하고 돈은 100% 다 냈는데 직원이 98%만 채워주고는 원래 그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불공정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법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게임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다행히도 법원이 드디어 반격에 나섭니다. 회사는 특정 대주주의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주주의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 판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법원은 터무니없이 싼 값에 시비를 발행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한테 당신들이 직접 돈으로 물어내세요 라고 판결했어요. 뭐 이사회 몰래 발행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 전체이고 경영진은 그 주인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법원이 딱 하고 확인시켜 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법원이 경영진에게 책임을 딱 묻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발행돼서 시장에서 막 거래되고 있는 시비 자체를 이거 다 무효 이렇게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의 초점은 보통 발행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씨의 두 번째 문제였죠. 바로 그 불공정한 아파트 계약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공정위의 판결은 이겁니다. 2% 면적 감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 조항, 그거 명백히 불공정하고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냥 무효라는 겁니다.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도 이런 독소 조항은 처음부터 그냥 없었던 거예요. 어때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왜 무효인지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의 불공정 조항은 한마디로 회사는 책임 안 질 테니 소비자는 그냥 입 다물어 이거잖아요. 하지만 오른쪽,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바로 법이 우리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권리,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해요. 첫째,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슬쩍 빼버리는 거고요. 둘째, 이건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관규제법에서 이런 거 안 돼! 라고 딱 못 박아 놓은 대표적인 독서 조항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겠어요? 공사하다가 면적이 줄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씨의 눈물겨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아주 단단한 방패, 3단계 방어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요. 반드시 공시를 열어서 전환사채 이 네 글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만약 이걸 너무 자주 그리고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발행한 이력이 있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계약서든 상관없어요. 이의 제기 불가라든지 정산 불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당신 권리를 포기하세요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이미 사인을 했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불공정 약관은 어차피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권리는 내가 찾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계약서 속의 그 작은 글씨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글씨들, 보통은 무시하라고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오늘 이후 여러분은 이 작은 글씨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선택,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는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